어느 날 갑자기 당신 곁에서 누군가 쓰러진다면 정말 당황스럽고 난감한 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당신의 행동이 삶과 죽음을 갈라놓을 수도 있습니다. 가슴을 조금만 눌러줬어도 저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불행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매년 수많은 이들이 이 고비를 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1년에 4,80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시죠. 1년에 심정지로 사망하는 환자 수가 우리나라에 23,000명. 심정지로 죽음의 문턱에 서는 사람들의 숫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 일상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선택은 무엇일까요? 지난달 26일 오전 전남 여수시 율촌면 75살의 박경만 씨가 대출 상담을 받으러 농협을 찾았습니다. 어딘가 계속 불편해 보이는 박 씨. 대출 서류를 써 나가다가 갑자기 펜을 놓치고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아니 처음에는 그냥 서류 쓰시다가 뭐 심적으로 뭐 안 좋으셔서 그런가 잠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 살펴보시니까 이게 아니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사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 4분이 지났을 무렵 직원들이 박 씨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가서 여기 명치 여기 윗부분을요. 이렇게 해서 직각으로 세워서 이렇게 눌렀죠. 하지만 호흡과 의식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경찰이 더 강하게 박 씨의 가슴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겁니다. 강영근 주임이 심폐소생술하고 이제 저희 옆에서 이제 같이 기도유지해서 이제 그 뭡니까요? 목을 좀 들어주고 실전에 저희들이 또 저도 해본 것도 이번 처음이었고 실전에서 해본 것도 처음이었고 심정지 후 9일째 박경만 씨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병원에 실려왔을 때까지도 그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정신 차려서 눈을 뜨니까 여기요. 안 깨나면 죽지 뭐. 그렇지. 못 깨나면 죽는 거지 뭐. 박 씨는 평소 심장이나 혈관 쪽에 특별한 지병 없이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으로 가는 혈관 일부가 막혀 있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게 지금 심장을 지나가는 혈관입니다. 이쪽 부분으로 가는 혈관이가 굉장히 많이 좁아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혈관이 막혀 심장 작동에 이상이 생겼고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한 겁니다. 심장이 멈춘다는 건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고 당시 기억은 감쪽같이 사라졌지만 박 씨의 생활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받은 것 자체가 행운이었습니다. 시골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지만 실제로 이렇게 구조가 돼서 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2012년 1월 31일 그날 서울과 경기도엔 아주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활발한 성격의 유치원 교사가 꿈이라던 나연이는 유치원에 갔다가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빠 뽀뽀하니까 와서 뽀뽀해주고 나이도 유치원 잘 갔다 와 그랬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이었고요. 빨간 셔츠를 입은 단발머리 아이가 나연입니다. 그날 지하 강당에서 발레 수업을 듣던 나연이는 동작을 잘 따라하지 못해서인지 따로 연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발레 강사에게 몇 차례나 훈계를 들었던 나연이. 얼마 후 강사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강사를 쫓아다니며 울기 시작합니다. 강사가 짐을 챙겨 나가는 동안에도 나연이는 주저앉아 울고 있습니다. 이런 나연이를 그대로 둔 채 불이 꺼졌고 몇 초 후 나연이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 상태로 강당문은 잠겨버렸습니다. 잠시 후 다시 돌아온 강사. 아이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건 처음 나연이가 쓰러진 후 1분 가까이 흘렀을 때입니다.
강사는 급히 나연이를 안고 나갔다가 짐을 챙기러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 급해서 병원을 먼저 데리고 갔다. 그거는 응급조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들 그 응급처치를 배웠으면 뭐합니까? 써먹어야지. 그리고 아니 심폐소생술은 해야 되거든요. 최초에 안 하고 갔죠. 안 하고. 유치원에서 바로 200m 거리에 소방서가 있었지만 119 신고는 약 11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유치원 교사들은 응급처치 대신 나연이를 차에 태워 근처 개인 의원으로 가는 선택을 합니다. 동네 정형외과에서 처음 심폐소생술을 받은 것도 이미 10분이 지나서였습니다. 바로 보자마자 바로 병원에 달린 것밖에 없어요. 신고가 아니고 부장님이 저는 바로 들고 뛴 거고. 구급차를 타고 또다시 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하기까지 35분. 아빠가 소식을 듣고 달려왔을 때 나연이는 이미 회복되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제가 갔을 때 심장은 뛰고 있었어요. 정상적인 심장이 뛰는 게 아니고 약물로 인한 이제 뛰고 있었는데 제가 가고 얼마 안 있어서 그냥 심장이 멈추더라고요. 지난 토요일은 나연이의 3주기였습니다. 골든타임을 길거리에서 허비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묻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교사들은 빠른 응급처치를 위해 직접 아이를 데리고 이동했지만 심정지 환자에겐 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가시면은 안 되는 거고요. 그 자리에서 119에 연락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했어야 되는 거죠. 1분 1초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가서 해가지고 병원 가는 동안 아무리 빨라도 몇 분 걸리거든요. 우리나라의 심장정지 환자는 4년 새 34% 이상 늘어났습니다. 2013년에 발생한 환자는 2만 9천여 명. 장년층 이상이 대다수지만 최근엔 30대 환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목격자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은 사람은 8.7% 뿐이었습니다. 앞서 만난 박경만 씨처럼 발견자들에 의해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건강하게 회복되는 사례는 상당히 드문 경우입니다. 제가 소방서 들어온 지 지금 12년 됐는데 이분이 두 번째. 그 정도로 가면 거의 이제 예후가 안 좋거나 시간이 골든타임이 놓쳤거나 거의 그런 식의.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4, 5분. 하지만 구조대만 기다리며 금쪽 같은 시간을 놓쳐버리는 상황도 많습니다. 부인 되신 분이 빨리 응급처치를 했으면 되는데 그 남편분이 좀 옷을 안 입고 있는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옷을 다 입혀가지고 또 신고하고 골든타임 생명에 대해서는 체면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해외의 심폐소생술 시행 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경우 33.3%, 일본도 34.8%에 이릅니다. Then you do hands-only CPR. Then push down right on the sovereign. Hands-only CPR. It ain't as hard as it looks. 망설이지 마라. 구급대에 전화해라. 그리고 그들이 올 때까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라고 말합니다. Check, call, compress. You can save a life. 1분의 사망률이 7에서 한 10%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계산을 해보면 최대한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한 14분 정도 되는데 14분이 지나면 모든 환자가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런 환자들이 즉각적으로 누군가 심폐소생술을 하면 굉장히 많이 산다는 거죠. 그것도 정신이 머리가 완전히 깨어서 살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심정지 환자의 20%가 공공장소에서 발생합니다. 지난해 12월 초 대전 지하철역에서도 70대의 할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시민들이 할머니를 승강장으로 끌어냈지만 대부분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30초 만에 기관사와 영무원들이 달려왔고 약 1분 만에 심폐소생술이 시작됐습니다. 호흡이 없으셨고요. 육안으로만 확인한 거기 때문에 한번 귀를 가까이 대서 호흡이 있으신지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그래도 이제 호흡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한 1분 정도 후에 이제 처음에 호흡이 돌아오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차츰 이제 의식도 회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공장소보다 더 사고가 잦고 위험한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집입니다. 심정지 환자의 51%가 자신의 집에서 쓰러지는데 대응 역시 더욱 더딥니다. 광주에 사는 민지영 씨도 2년 전 집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당시 민 씨의 나이는 41살. TV를 보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가슴이 아프대 그러면서 그 말 한마디 하면서 쓰러졌대요. 앞으로 넘어 이렇게 푹 쓰러졌대요. 민 씨는 중환자실에서 20일간 혼수 상태로 있다 깨어났습니다. 당시 20일간의 기억은 지워졌고 2형 협심증 판단을 받았지만 다행히 큰 장애는 남지 않았습니다. 끔찍하죠. 아직 나이도 아직 젊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할 일도 많고 또 작은 아이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6살, 7살밖에 안 됐는데 민 씨가 죽음의 고비를 넘긴 건 딸 은지 씨 덕분이었습니다. 주변인들에게 알리기보단 119에 신고를 하고 119가 시키는 대로 대응한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엎어졌다. 이렇게 아니 이렇게 엎어졌어. 이렇게 해가지고 심폐소생술을 배워본 적이 없는 은지 씨였지만 119 안내 전화에서 시키는 대로 응급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가슴이랑 가슴 사이에 이렇게 하고 이게 빨리 이렇게 누르라고 하더라고요. 전화 계속 하면서 거기서 계속 이렇게 제가 더 느려지지 않게 계속 이렇게 숫자를 세주시면서 이렇게. 은지 씨는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10분 가까이 혼자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비록 중환자실에서 여러 번 고비를 넘겨야 했지만 민 씨가 집으로 걸어 돌아올 수 있었던 데는 딸인 은지 씨의 침착한 행동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의 유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민 씨 가족 모두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 제 주위나 아니면 우리 가족이 또 그런 일이 없으라고 생각이 안 드니까 저도 기회만 된다면 배우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119에서 직접 그 상황을 알아보고 평가를 하고 심폐소생술을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라도 심폐소생술을 하도록 가르치거든요. 그거를 전화로 듣고 하시는 분도 꽤 많아요. 보다 중요한 거는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저하는 순간 때는 늦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가족과 아픈 이별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생애 마지막일지도 모를 골든타임. 그들의 사부는 바로 옆에서 지켜주어야 합니다.